네, 저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계열 이인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12.4절인데요. 12.4절에서는 공간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로 이 절에서 다룰 내용은 위치 벡터를 구하는 것과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물체의 궤적을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저는 꼭 알아야 될 핵심 유형 문제들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요. 총 6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 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주어진 위치 벡터 함수를 가지고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를 구하고, 그리고 속력을 구하고 그 궤적을 그릴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문제는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므로 세이지를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코드를 보시면 가장 핵심 원리는 위치 벡터 함수를 미분하면 그것이 속도 벡터 함수이고, 그 속도 벡터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 벡터 함수인 관계를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V는 속도 벡터 함수인데 difff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구할 수 있고, A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속도 함수의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norm 가로 이렇게를 그 구하고자 하는 함수 뒤에 써주시면 그 값이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한 값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substitute 이렇게 subs 특정 값을 넣어주시면 그 값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것은 파라메트릭 플롯을 이용하는데요. 파라메트릭 플롯은 이제 매개 변수 함수를 그릴 때 이용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제 그 변수와 해당하는 범위를 써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은 선분을 그리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 그 특정 값의 벡터를 그리라 했으므로 이렇게 이 빨간 선은 속도 벡터 함수이고 속도 값이고 t는 2에서, 이 초록색 선은 t는 2에서의 가속도 값이 됩니다. 이게 그 결과이고요. 세이지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위치 함수가 나오더라도 이 세이지 코드에 그 함수만 바꿔주기만 하면은 어떠한 함수라도 이제 손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이제 6번 문제 역시 같은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2차원 문제였고 여기는 3차원 문제입니다. 3차원은 또 같은 원리가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미분 관계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세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V도 역시 위치 벡터 함수를 미분하여 구했고, 가속도도 속도 벡터 함수를 미분하여 구했습니다. 속력 역시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속도의 크기를 이 점 놈을 이용해서 노마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3차원을 그려주실 때는 아까와 같이 파라메트릭 플롯을 이용하는데 이 뒤에 3D를 붙여주시면 3차원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궤도입니다. 움직인 궤도. 결과는 포지션 벡터가, 그러니까 위치 벡터가 임을 세이지에서도 확인했고, 속도 벡터가 이것, 그 다음에 가속도 벡터가 이렇게 나옴을 세이지에서도 확인했고, 직접 손으로 푼 것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이지 코드를 이용하신다면, 다른 위치 벡터가 주어진다 해도 정확한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 그리고 속력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것은 코드를 짜실 때 RT를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지정해 주시는 것이 각각 성분별로 따로 정의해 주는 것보다 편하다는 것이었고요. 여기 thickness를 이용해 주시면 width를 써도 되지만 thickness를 이용해 주시면 보다 선명하게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네. 다음 문제는 1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위치 벡터 함수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 가속도와 속도를 구하는 거였다면 이 문제는 이제 가속도 벡터 함수가 주어졌을 때 위치 벡터 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직접 풀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세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테그랄 명령어를 이용해서, 인테그랄은 적분을 하는 명령어인데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이 AT의 피적분 함수를 구합니다. AT의 원시 함수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직 적분 상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적분 상수의 값인 t는 0일 때 속도인 상수를 정의해주고 이제 실제 속도 벡터 함수인 라지 v를 저희가 구한 이 두 값을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벡터 함수를 구할 때도 여기서 한 방식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위치 벡터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메트릭 플롯 3D를 이용하여 위치 벡터의 궤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 그리고 가속도 벡터가 각각 미분 적분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제 세이지로 코드를 짜놓으면은, 그러니까 이 세이지 코드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면서 느낀 것은 그냥 벡터 선언을 안 하고 코드를 짜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괄호에 1, 마이너스 1, 0을 쓰고 더하면은 여기서 연산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벡터를 선언해 주시고 더해야 계산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도 11번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책에서 VT와 RT의 적분 과정에서 제2항의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라잡았고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가속도 벡터를 적분하여 속도 벡터를 구하였고 속도 벡터를 적분하여 위치 벡터 함수를 구해야 했습니다. 11번 문제와
같은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문제입니다. 15문제는 이제 속력이 최소일 때가 언제임을 구하는 이제 응용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속력에 대한 이제 속력을 변수로 표현하고 그 속력이 최소일 때가 언제인지 찾으면 되는데요. 이는 이제 속력을 t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알고 그 t가 언제 최소인지를 알면 되니까 세이지로 보면은 즉 여기서 여기서 s는 속력인데 그 s0는 s를 미분한 상태입니다. 고로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이 극값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그 지점이 t는 2일 때고 그래프로 그려보면 손쉽게 t가 2일 때가 최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력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교재에 여기 이 부분이 t제곱으로 나와 있는데 이 t로 나와야 맞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16번인데요. 16번은 그 가속도 벡터의 접선 방향과 법선 방향의 성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새로 생소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그러니까 가속도가 그 접선 방향의 성분과 법선 방향의 성분으로만 나눠지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접선 방향으로는 크기가 그 속력의 미분값만큼이 되고 법선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그 공률의 속력의 제곱을 곱한 값임을 교재를 통해 충분히 숙지하신 뒤에 푸실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긴 기므로 각자 교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한 결과가 그 그러니까 접선 방향은 그 속력의 크기를 그러니까 위치 벡터 미분한 값과 미분한 벡터와 두 번 미분한 벡터를 내적한 것을 위치 벡터를 미분한 값으로 크기로 나눠주시면 그 값이 이 V'이고요. 네, 여기 이 값이 이 값을 의미합니다. 카파 곱하기 V제곱. 우선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냥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코드로 짠 것입니다. 이 dr이 위치 벡터를 한번 미분한 벡터이고요. 이 ddr이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한 값입니다. 그래서 t는 이 도트 프로덕트가 내적을 의미하는 명령어라서 이 점 앞에 있는 값과 가로 안에 있는 값을 내적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그 값을 이 dr의 크기로 나눠준 게 아까 t라고 말씀드렸으므로 이게 접선 방향의 가속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로스 프로덕트인데요. 이건 점 크로스 프로덕트 가로가 외적의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이 점 앞에 있는 dr과 이 가로 안에 있는 ddr을 외적해주는 것이므로 그 외적한 크기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위치 벡터를 한번 미분한 것의 크기를 나눠준 게 아까 법선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이므로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제 12.4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